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가까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금융 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었던 지난 2020년보다 15만 원 더 늘어난 건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더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는데요. 저소득층은 덜 벌고 고소득층은 더 벌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최근 4년간 이제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네.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좀 변화를 줬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가구의 여유 자금은 늘었지만은 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예비 자금을 확보하는 데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해 가구의 월 평균 저축 투자액과 예비 자금은 각각 모두 103만 원이었는데요. 저축 투자액은 2020년보다 6만 원 줄었고 예비 자금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80만 원대를 유지한 것에 비해서 20만 원 더 늘었습니다. 다만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격적으로 변한 건 좀 더 눈에 띄는 점인데요. 금융상품별로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주식과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그 비중이 2020년 10%에서 작년 이제 14%로 늘었습니다. 보험 상품의 저축액도 이제 2019년도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하지만 적금과 수시 입출금 통장 그리고 CMA 이제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런 비중은 1년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네.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위험은 크지만 이제 투자 수익성이 있는 투자 상품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소득이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을 했으면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가계 자산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 국내 가구의 평균 보유 자산은 2020년보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제 5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각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평균 4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21% 급등한 건데요. 지난 4년 중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엔 80%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이 자산 1순위로 꼽히면서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삶의 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삶의 질이 최상이라고 답한 이들의 부동산 자산 평균은 6억 원이었는데요. 최하라고 답한 이들보다 3억 7천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자, 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도 이른바 영끌로 집을 늦게 구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계 빚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10가구 중 6가구가 빚을 지고 있었고요. 평균 부채 잔액은 1억 원으로 작년 한 해에만 16%나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가계소득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소득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이제 빠르게 오르면서 가구당 빚은 월 평균 소득의 20배에 무려 달했습니다. 특히 실제 한 가구가 매달 갚아야 할 부채 상환액은 1년 새 4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네. 특히 2030 세대들의 경우에는 대출 부담을 안고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최근 1년 안에 집을 산 2030 세대는 평균적으로 1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매달 평균 80만 원을 이제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고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무려 17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은퇴 이후 투자법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여기서 앵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조기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제 파이어족 이제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MZ 세대 파이어족은 몇 세의 은퇴를 이제 생각할까요? 뭐 제 경우를 조금 네. 대입해서 보자면 뭐 제 나이와 비슷한 뭐 40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찍으셨는데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2030 파이어족은 평균 41세에 은퇴를 꿈꿨습니다. 네, 전체 2030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6%를 차지하는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381만 원인데요. 이제 또래보다 23만 원 더 많았습니다. 주로 현재를 위한 소비보다는 공격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미래 준비에 적극적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네. 24세에서 64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35세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작 은퇴와 이제 노후 준비가 됐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는 40대는 15%에 그쳤고요.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노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다는 이들도 절반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활용할 예상 주소득원으로는 연금을 꼽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네, 유튜브 제목은 코로나 시대 자산 부동산 쏠림 현상 심해졌다. 그 해시태그는 예적금보다는 주식 펀드, 뭐니 해도 부동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